집이 노후에 도움이 안 돼요.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세 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 있어야 되느냐 7억 있어야 되느냐. 저는요 신문 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아니 책 한 권 읽고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희입니다. 저는 52년 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보니까 우리가 이게 노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자산관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자산 관리구나, 자기 몸값을 높여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입니다. 이 3대 불안에 대해서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대응을 잘해야 노후가 행복해지는데, 3대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산하게 되면요, 다들 실물자산, 부동산이 대표죠. 그다음에 금융자산, 이쪽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더 중요한 게 인적 자산이구나, 일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선은 퇴직은 빨라졌는데 살기는 100살까지 살게 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재작년에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랍니다. 그러면요, 반올림해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그걸 뭐라고 하냐면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는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1980년생 금년에 만 45세, 이분들의 20% 생존 확률 연령이 몇 살이냐?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나는 일단 100살까지 산다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요,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이 얼마나 긴 인생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죠.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만 4,465시간입니다. 그러면은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하나 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01시간입니다. 12만 4,465시간을 1,901시간을 나누면요, 약 65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80%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요, 퇴직 직전 50대래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6억 1,400만 원이래요. 근데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가계부채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평균 1억 300, 빼면요 5억 1,1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요,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1,100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5억 1,1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이에요. 얼마 남습니까? 8,400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8,4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동학개미들 난리 났었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요,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제가요, 일본에서 근무를 할 때 알아뒀던 친구가 있는데, 일본 도쿄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요, 집에다가 우리처럼 돈 처발리지 않거든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대요.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되냐?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가끔 한 번씩 물어봐요. 야, 지금 너희 집 얼마냐? 작년 연말에 물어봤더니요, 우리 돈으로 한화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릴지 말지래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선진국 사람들은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이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받을 나이 돼서 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몇십만 원에도 받는 사람이 68%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0%, 껌값 한마디로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요 11%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제가 재작년에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4,8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제가 계좌 수로 나눠봤더니 1,800만 원. 두 개 다 한꺼번에 받아봤자 1년, 2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결국 남는 건 집안차거든요. 근데요, 지금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있어가지고. 일본의 빈집이요, 2018년에 849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초에요, 900만 채가 됐대요.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집이 노후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 빈집 없는 줄 아십니까? 일간지에 크게 기사가 나게 했는데 재작년 현재 우리나라 빈집이요 153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이 미분양 아파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빈집이 생깁니다. 요즘은 지방도시, 지난번에 가보니까 광주를 가보니까 외곽에 신도시가 생겨요. 인구는 주는데. 그러면 구도심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그걸로 이사가고 구도심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다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도 그래서요, 빈집이 153만 채나 돼 있어요. 지금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 있어야 되느냐 7억 있어야 되느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폭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아니, 최강원 읽고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요,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신문기자가 있는데, 임기 마치고 자기 나라 돌아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르크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결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이 친구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근데요, 일본에 1억 2천만 인구 중에서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요,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 20몇 %, 1000몇백 명의 기독교 인구래요. 제가 기독교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근데요, 여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그런데 1000몇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 밑에 있는 빨간 글자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형통. 근데요, 이게 가능한 거는 평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훈련을 미리미리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근데 앞에 있는 점도 모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밑에 거 막 목매다니까 그거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생활비 모자라는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없지. 나는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이쪽 팔리는 거 감소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작년 연말에 20% 넘어서 초고령사회 됐죠. 50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도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갔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 회사 간부도 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리씩 한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구나.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요 얼마 전에 일본의 그 친구한테서 책을 한 권 받았어요. 요즘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랍니다. 제목이 뭐냐? 정년 후의 진실. 제가요, 그 책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일본이요,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추적을 시작한 나라고 연금도 몇십 년 앞서서 도입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연금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선진국이니까. 근데 그 책을 봤더니요, 거기에 일본의 60세에서 80세까지 노인 중에 평균 월 소득이요 25만 엔, 우리 돈으로 250만 원이래요. 그런데 월 평균 생활비가 30만 엔,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래요. 5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본에 퇴직한 사람들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일해서 돈 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70세 남성의 취업률이 절반 가까운 46%래요. 그리고 일하는 게 퇴직하고도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뭔 일 하는가? 뭐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50대 1. 그 다음에요,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거든요. 또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온 사람인데요, 40대 후반이에요.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는 전문학교를 다녔답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일본에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개호라고 해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그 다음에요, 노노케어. 이게 지금 일본에는 큰 일자리예요. 젊고 건강한 노인이 영올드라고 합니다. 그걸 나이 듣는 올드라고 그래요.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일본의 요양시설에 가보면요, 앞에 붙어 있어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그런 일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일 밑에 스파다 아르바이트. 이게 뭐냐? 인터넷으로 등록을 해놓으면요, 연락이 와요. 내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어디서 뭐 일할 사람 등록하세요. 딱 등록해놓고 그 다음날 가서 3시간 일 딱 하면요, 그 자리에서 그 돈을 딱 주는 거예요. 그거를 주선하는 회사가 일본 동경증권거래소의 상장 회사래요. 그 정도로 이런 일도 이렇게 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아니야. 저는 우리도 지금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요 몇 년 전부터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요, 62점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한 분이네요.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스를 뒀고 폼 잡고 다녔대요. 네 분이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들고 있어요. 제 직장의 후배 한 분은요, 여자분인데 70이 넘었거든요. 요즘 가족이 아프면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간병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아파서 간병을 했대요. 누가 오더니 너 자격지고 성실하니까 다른 분을 좀 도와달라. 90 넘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보람있고 돈도 받고 좋다고요. 자기 옛날 직장 동료 후배들에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빨리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 따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그 말이 돌고 돌아 제 귀에까지 들어왔으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그냥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쳐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뭘 가져야 볼까?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사회공헌활동이라도 그걸 겸한 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입니다.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아니면 그거를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황혼연이 엄청 늘고 있는 게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92,000건으로 늘어났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